안녕하세요. 사이다 안전의 임정섭 원장입니다. 사이다 안전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해석과 적용이 까다로운 규정을 찾아갑니다. 현장의 입장에서 파헤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이다 안전의 강유진 변호사, 권하영 노무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하영 노무사입니다. 가축과 함께 목초를 찾아 초원을 이동하며 사는 유목민, 노트북을 들고 자신의 집, 카페, 도서관, 해변가를 이동하며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 일하는 곳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아예 사무실을 없애고 가상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가상공간에서 캐릭터들이 모여서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8월 실시한 재택근무 활용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의 48.8%가 재택근무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51.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일상이 된 재택근무, 오늘 사이다 안전의 주제입니다. 재택근무 좋은 점도 있지만 고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재택근무의 장점으로는 첫째,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및 비용 감소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에 삶의 질은 향상되고 출퇴근 시 발생되는 비용이 감소됩니다. 둘째,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재택근무로 인하여 상사 또는 동료들과의 직접적인 마찰이 줄어들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됩니다. 셋째,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택근무로 인하여 불필요한 회의 또는 보고가 줄어들면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일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기업 측에선 사무실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집니다. 재택근무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재택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업무 공간과 생활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서 업무가 단절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유발되기도 하고요. 동료들과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데서 오는 고립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과로 문제입니다. 가사와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낮은 업무 집중도로 인해 주 40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되기도 하고요. 집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과도하게 더 많은 일을 해서 과로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입니다. 평소 옆자리에 앉은 팀원과 몇 마디의 대화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메신저나 메일, 화상회의로 전달해야 하니 업무의 진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지거나 관리 감독 강화로 인한 피로도의 증가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군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근로기준에서 산재 보상까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보건 문제는 아직 별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법 적용에서부터 지도 감독까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대비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 재택근무에도 적용이 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택근무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조치들이 가능한지 노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는 업무 공간이 사무실에서 집으로 변경되는 것 뿐이어서 사업주가 사무실에서 해야 할 조치들이 집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배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안전보건 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업주는 컴퓨터 조작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과 의자를 지원해야 하고요.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실내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시간 이상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업 환경과 조건, 증상 유무에 관한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보조 설비를 지원하거나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의학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등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무 공간의 오염을 막기 위해 공기 정화 설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요.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 복지 프로그램 시행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용하던 모니터, 원격 회의용 장비, 스탠딩 데스크 및 의자를 실제로 제공하는 등 이미 기업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개인의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재택근무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는 한계가 있고, 특히 일시적으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설 장비 등의 설치를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재택근무 장소에 사업주가 깊게 관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사업주가 생산에 필요한 재료,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그에 따르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배와 상관없이 가능한 건강검진이나 안전보건 교육은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해당 장소를 지배해야만 가능한 안전보건 조치는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9월에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통해 재택근무 도입 방안, 관리 방안 등을 안내하였는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해서는 고객응대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그리고 건강진단만을 언급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재택근무로 인한 산업구조 변경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재택근무 간접 노무비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환경 구축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에서 재택근무에 대해 어떠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작업장 시행령 제2조 제7항을 살펴보면요. 재택근무 공간을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에 주간 근무 시간과 기간을 정하고 통신시설을 포함한 작업장비와 업무용 가구 등 재택근무를 위한 설비를 사업주가 설치한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연방노동부는 재택근무를 위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택근무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규정은 재택근무에도 적용이 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격 근무에 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관련된 안전보건 대책을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건강한 재택근무를 위해서 기업이나 근로자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지침이나 팁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한번 알아볼까요? 재택근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의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SKT는 전국 요지에 거점 오피스를 구축해서 업무 공간과 생활 공간을 분리해서 재택근무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구성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크래프톤은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집에 회사와 비슷한 사양의 PC를 설치해 주어서 재택근무 환경을 조성해 주었고요. 재택근무 기간 중 랜선 회식을 통해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높이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도 스스로 재택근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비즈니스 컨설턴트 고야마 류스케는 재택헥스에서 재택근무를 위한 팁을 제시하였는데요. 그중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부족 경계하기, 생각거리가 있을 때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재택근무에 명상 도입하기, 수면은 양이 아니라 질로 파악하기, 20분 낮잠으로 집중력 회복하기, 목의 피로를 무시하지 않기, 10분 휴식 자주 이용하기, 나만의 회복 방법을 가지기, 취미 활동을 고독으로 이겨내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은 온라인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퇴근 후에 업무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화상회의로 용모나 복장을 지적하는 등 온라인 갑질로 인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직 차원에서 재택근무로 인한 갑질,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지침으로 권하는 내용도 참고할 만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라. 컴퓨터, 의자 등 장비를 집으로 옮기는 것을 허용하라. 인간공학적 작업 공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라. 규칙적인 휴식을 갖고 스트레칭 하도록 권하라. IT 장비 사용에 대한 지원을 하라. 전략적 정보에서부터 사회적 교류까지 모든 레벨에 걸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고립감과 중압감이 정신건강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돌봄이 필요한 자녀, 노인 등이 있는 경우 근무 시간 등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알려주라. 근무 시간과 여유 시간을 명확히 알려주어 일과 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해주라. 특히 재택근무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손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 지도감독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택근무 중 사고가 나면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진정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재택근무 업무 행위와 재택근무 업무 장소로 구분하고 대략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업무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자가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하면 사업주에게 통보는 해주되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간해 수공업 등 업무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 위반이나 긴박한 위험 등에 대한 진정이나 신고가 있으면 조사한다. 이때에도 업무 행위에 국한하고 집이나 가구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 라는 지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코로나 이후에도 이어지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택근무에 대한 안전보건 문제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작업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얽혀 있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정착되면 안전보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은 자명합니다. 안전은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이다 안전 재택근무 편을 마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